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4월 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증시가 2,500을 목전에 두고 참 어렵네요. 어렵고 오늘 빠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졌고요. 그러면서 증시가 다시 좀 하락 충격을 받는, 특히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되면서 오늘 증시는 상당히 좀 부진했고요. 사실 그동안 이제 개인들의 매수로 강력한 상승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굉장히 좀 거세다 보니까 오늘은 좀 위축되는 그런 좀 장세가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시장은 좀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장 끝나면 또 정리 한번 해드리고요. 오늘 일단 이제 나왔던 보고서는 그 이제 할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제 요즘에 굉장히 좀 요게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만 주사 관련해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고, 기아의 어제 투자자 데이가 열렸는데 기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일기획, 또 삼성전자, 펌텍코리아, 컴투스, 또 TLB, SKC,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 KB증권에서 갔다 온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데 현지 기업 방문 후기인데 되게 좀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고 엔터 산업을 좀 좋게 본다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따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비만 인구 시대가 2억 명이래요. 비만 인구가 굉장히 좀 많은 거죠. 그래서 미국 의사협회가 비만을 예전에 이제 질병으로 공식 규정했고, 왜냐면 이제 수명을 3년 이상 또 단축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비만을 이제 병으로 딱 진단을 했고, 비만 인구가 전 세계에서 1.0명. 근데 미국이 1억 명이 넘는데요. 미국은 정말 비만 인구가 되게 많은 이제 국가인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증가할 걸로 보이고, 이 GLP-1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데, 옛날에 비만 치료제가 옛날부터 있었지만 부작용이 많았는데 이를 이제 개선한 게 싹센다. 그래서 재작년에 11억 달러 매출 달성했는데, 근데 이거는 매일 맞아야 돼요. 불편하죠. 그래서 훨씬 더 효능이 좋은 GLP-1 효능제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일단은 출시가 돼서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GLP-1은 비만과 당뇨, 비알코올성 지방 감염 이 세 개를 다 이제 좀 잡을 수 있는 치료제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일단 비만 시장 독점이고 당뇨 시장도 31% 점유하고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도 그 치료 효과 확인됐고, 또 여기에 그 주 1회 주사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경구용 치료제로 이제 개발 중이래요. 먹는 걸로 바뀌면 정말 이제 진짜 완전히 이제 빅히트 상품이 좀 될 수도 있죠. 제품이 투약이 그만큼 간편해지니까. 주사 맞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런 매일 주사에서 일주일로 바뀌었는데 이제 먹는 치료제는 상당히 또 달라질 것 같고,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위고비 언급한 다음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리고 요새 공급이 이쪽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 GLP-1 효능제 만들려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설비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 같아요. 한미약품이 어쨌든 이제 미생물 기반 생산 시설 보유를 하고 있는데 CGMP도 통과했고 각종 이제 인증을 받은 거죠. 그리고 평택의 바이오 플랜트 갖고 있는데 여기서 2천만 개 정도의 완제 의약품도 제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펙트럼이 미국에 시판 중인 바이오 의약품 롤베돈 하고요, MSD가 개발 중인 GLP-1 요게 들어간 효능제를 해외에 이제 공급하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진다면 GLP-1 시장, 특히 비만 치료제로 한미가 이걸 위탁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굉장히 그러면은 고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수주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GLP-1이 뭐냐면 인체 내 이제 L세포에서 우리가 먹고 나면요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식욕을 억제시킨대요. 먹지 못하게. 예, 음식 섭취를 이제 줄이는 기전이라고 합니다. 아니 계속 먹는데 배고프면 끝도 없이 먹다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인체에선 그런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그거를 이제 예,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효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 GLP-1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도 촉진시켜서 당뇨에도 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 간세포에 지방이 쌓이는 거죠. 예,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감염 이것도 개선하는데, 이게 지방간과 간경화의 중간 단계래요. NASH가. 그래서 알코올 섭취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비알코올성이죠. 그러니까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아도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간경화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옛날에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좀 더 편리하게 만들었고, 이 비만 치료제 효능입니다. 이렇게 72주, 68주에 이렇게 감소했다고 하고요. GLP-1이 여기 비알코올성 지방감염, 장, 예, 위에서 장으로 음식 배출, 그다음 비만 치료, 식욕을 낮추고 포도당 흡수해주고 당뇨 치료에도 효능이 있다고 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직접 자기가 효능을 검증했다 이렇게 했고, 한미약품의 신약 개발 이거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 요 GLP-1 세 개가 들어가 있죠. 요게 지금 일단 세 개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요 MSD의 기술 수출도 했고, 그래서 좀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고, 또 나중에 위탁 생산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시장이 좀 커지니까 한번 계속 이쪽 산업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아가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는데 전기차 목표치를 20만 대 더 늘렸어요. 2030년에 40만 대. 그러니까 전기차로 더 승부 보겠다는 거죠. 전체 차종 목표는 좀 오히려 줄었, 386만 대에서 401만 대니까 늘긴 늘었는데, 전차종 판매 목표는 전기차가 20만 대 는 거에 비하면 이게 15만 대 정도 늘었으니까 다른 부분은 더 줄어든 거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 전기차 비중은 늘어날 것 같고, 15개까지 종류 늘어날 것 같고요. 이게 설비 투자도 매년 이제 3.5조 원 정도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수익성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어쨌든 26년, 2030년 다 9% 이상 나올 것 같고요. 매년 5천억 자사주 매입하고 그 중에 50%를 소각하겠다 이상을 밝혔고, 그 다음에 올해 실적은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량하고 주당 순익 추정치도 올렸고, 적정 주가를 13만 원으로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그 보고서에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보고서에 나왔던 건데, 예, 요건 좀 별개의 내용입니다. 요 보고서에는 없었던 거고 아마 Q&A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릿 상업용 차량 판매 비중 30%까지 늘리겠다 2분기부터. 그리고 테슬라 가격 정책이 뭐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곤 있지만 기아 또한 이 전략대로 어쨌든 판매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랬다고 하고요. LFP 탑재 의향이 있대요. 한마디로 여기도 이제 시장이 하나 생겼다. LFP도 기아마저도 이제 이걸 언급을 했으니까 완성차가 원하니까 뭐 배터리 회사는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아는 확실히 SUV 모델이 많고요. 예, 옛날에는 환율이나 인센티브 감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더 벌었는데 올해는 좀 달라요. 환율, 인센티브 이거는 오히려 작년보다는 좀 효과가 없고, 대수, 그 다음에 비싼 차 훨씬 내용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걸로 이익을 9조 원 이상 벌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기획이 대신해서 나온 보고서인데 목표 주가 33,000원이고요. 정말 안 좋죠. 주가 많이 빠졌어요. 예, 광고비 집행 안 할 것 같다 뭐 이런 우려도 있고, 예. 삼성전자는 해외에서 비용은 많이 쓰는데 국내는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북미에서 삼성전자가 이 온라인상으로 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증가하죠. 이렇게 57%. 근데 북미 실적 비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북미에선 삼성전자부터 타 지역의 3분의 1 수준의 마케팅 비용만 유입이 돼서 이게 실적에 아주 크게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마케팅 예산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북미 쪽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익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국내에선 2분기부터 광고주들 뭐 비용 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15년도에 13.4였는데 20%까지 올라왔고요. 주가는 연초 대비 18%나 빠졌습니다. 근데 글로벌 광고 기획사들은 연초 대비 20%씩 올랐어요. 너무 차별화된 거죠. 다만 1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텐데 이 부진한 실적을 좀 확인한 후에는 2분기부터는 좀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영업이익률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이후 두 자릿수 외형 이익 성장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배당이 굉장히 높아요. 배당 수익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고배당 정책, 여기 지금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6.8% 나옵니다. 주가 빠져가지고. 그리고 밴드상으로 그냥 발바닥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저평가돼 있고 좀 우려만 있는 상황인데 뭐 배당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기획은 굉장히 단단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각자 스타일은 다 달라요. 나는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2차전지 같은 성장주가 좋다.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엔 뭐 너무 싼 걸 찾는 것보다는 모멘텀 있고 업종 대표주고, 약간 비싼 걸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단점은 그런 경우 변동성이 커지고 내가 고점에 잘못 사면 엄청난 데미지가 와요. 근데 수익을 낼 땐 또 굉장히 많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은 다 있습니다. 내가 그런 투자를 할 건지 이제 결정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 같은 투자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난 스타일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거.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경쟁력 있고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제일기획이 망할 수가 있나요? 삼성그룹의 광고기획사인데, 그죠? 근데 배당도 많이 줘요. 대신에 올해 성장이 약하니까 주가 부러진 거죠. 근데 이런 기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투자 스타일상 난 성장주보다 하방이, 이거는 정반대로 하방이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분할로 접근하기 좋고 분할로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 가치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높게 잡으면 안 되고 20에서 1년에 한 20-30% 정도. 그리고 안 가면 배당으로 그냥 받으면 되고. 배당이 보통 5% 이상 나오니까. 근데 지금 6%가 넘고요. 그래서 그 안정적인 투자를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투자자분들은. 대신에 이제 이런 스타일을 고르실 땐 난 이쪽이 맞는 것 같다 하시면 반드시 체크하실 게 기업이 단단해야 됩니다. 뭐 성장은 좀 둔화되더라도 돈 잘 벌고 단단해야 돼요. 재무구조 좋고, 부채가 많고 이러고 막 기업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경쟁이 취약하고 적자 볼 것 같고 이런 기업은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싸다고. 근데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 굉장히 단단한 기업이니까 그럼 이런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런 기업이 요즘 장에는 안 맞지만 또 맞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생각해 주시고, 삼성전자 같은 건 사이클 산업이죠.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을 때 투자하고 너무 좋을 때 좀 빠져나오고, 그게 삼성전자 이제 스타일이죠, 사실. 근데 아무튼 외국인 보유 비중이 많이 늘었고요. 반도체 수급 개선 전망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는 이유는 고객사 재고가 좀 줄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도 감산 효과 나오지 않을까. 또 최근 9개월간 디램 가격이 70%가 빠졌고요. 2분기에도 좀 더 빠질 것 같은데 이제 바닥 나온 거 아니냐. 요거랑 또 밸류에이션 싸죠. 저평가고 2분기에 분기 실적 저점 아니까. 그러니까 이젠 좋아질 일만 남은 거 아니냐. 약간 이제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런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요즘에 좋았던 건 이제 하반기에 이익 증가를 좀 가정하고 움직인다. 그리고 경기현 사장님이 최근에 매수했었죠. 이 부분도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주가 상승이 조금 이제 경기 기대감이 약화되고 감산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좀 부진하지만, 외국인들이 그동안 정말 많이 샀거든요. 꾸준하게. 개인 투자분들은 2차전지 집중하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좀 하반기를 좋게 보고 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펌텍 코리아는 이제 그 한국 IR에서 보고 썼는데, 이게 용기 업체죠. 화장품. 우리 뭐 스틱이나 뭐 이게 멀티밤. 요즘에 이제 요런 거 다 우리가 어차피 화장품 쓰려면 용기에 담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틱, 스포이드, 컴팩트
펌프 및 용기, 펌프 튜브 이런 거 생산하고 국내 1등 업체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1등 했던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금형을 갖고 있대요. 틀이죠, 틀. 그래서 그걸 통해서 70% 정도 비중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자회사 부국 TNC가 튜브 있죠. 튜브를 부국 TNC가 하고 있고, 잘론 내추럴은 건강기능식품인데, 어쨌든 요 자회사 사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모레 LG생건 비중이 한 15.1%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많이 공급을 하는 것 같고, 일본 비중이 높아요. 5.5%. 컨텍코리아는 어쨌든 별도 펌프 사업부 여기 73, 자회사 부국 TNC가 22, 잘론 내추럴이 5%. 이렇게 좀 매출 비중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 마스크 이제 착용이 해제되면서 화장품 소비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 명품 브랜드보다는 이제 그 인디 브랜드죠. 매스 채널이라고 하는데, 인디 브랜드가 이제 이커머스나 전자상거래나 저기 올리브영 같은 데서 좀 많이 팔리니까, 이게 이런 소비 문화가 변한 게 Z세대가 이제 소비 주축인데 SNS 통해서 확산이 되고 올리브영 가서 사요. 그리고 옛날처럼 아주 유명한 브랜드 고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봐서 괜찮은 브랜드 그냥 선택합니다. 인디 브랜드죠. 예. 대형 브랜드가 아니고. 근데 이런 인디 브랜드가 계속 활성화되면 펌텍한테는 좋아요. 펌텍은 대형사 비중이 낮고요. 인디 브랜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인디 브랜드의 특징은 이 OEM 방식으로 화장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용기는 누가 만들죠? 펌텍 코리아 같은 기업들이.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업황도 우호적입니다. 이 화장품 판매 업체 수가 이렇게 22%나 연평균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틱이 요즘에 좀 잘 나간다고 하는데 연평균 34% 성장. 펌프 사업부 전체 매출의 10% 이상 차지할 것 같고, 작년에 가이라는 브랜드 이제 화장품 회사를 신규 공급처로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매출액이 한 10억 원 정도도 안 됐는데 올해는 전체 펌프 사업의 한 4%까지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매출이 좀 늘어나니까 이건 긍정적이죠. 선스틱 이제 선크림을 이제 이렇게 바르는 거죠. 이것도 이제 자체적으로 금형을 개발했는데 이익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틱류 매출 비중은 펌프류 사업의 한 10%까지 올라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틱이나 전체 펌프 있죠. 펌프 이게 짜는 거죠. 근데 전체 이제 펌프류 그 사업에서 스틱과 컴팩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익률이 높아요. 근데 이 비중이 27.8에서 34%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정체돼 있지만 올해는 어쨌든 14% 정도 증가할 것 같고, 일본의 시세이도나 코세 같은 기업들도 고객사 확보가 돼 있어서 일본 수출도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8.3배로 저평가인데, 한 가지 단점이 오버행, 그 이제 대주주가 들고 있는 물량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 말고 KT CMP 그로스 PEF라는 펀드가 지분 10.6% 갖고 있는데, 이게 펀드 청산일이 올해 8월이래요. 그럼 이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유통 주식의 41%나 돼요. 지금 워낙 이게 유통 물량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중에 유통 물량의 41%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가가 좀 약간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저번에 리오프닝 할 때도 못 가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거 이제 결국엔 시간 지나면 다 해소될 악재니까 저 부분은 어쨌든 결국 시간이 해결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펌프, 뭐 파우치 이런 것들, 선스틱, 이런 것들이 요 용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 되게 많죠. 국내외로 다 유명한 고객사에는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여기 신규 스틱입니다. 스틱 멀티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 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펌텍 코리아가 경쟁사 연우보다 높죠. 그리고 인디 브랜드 비중이 52%, 스틱류 컴팩트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뭐 절대적 저평가고요. PER도 너무 낮죠. 근데 아마 그런 이제 수급 이슈가 조금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컴투스가 요즘에 신작 게임 하나 나왔죠. 크로니클이라고. 여기 글로벌로 이제 출시가 됐는데 요게 흥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주가 좀 올라오곤 있죠. 그래서 실적은 아직 안 좋대요. 1분기는. 왜냐면
그 신작 나오면서 마케팅비를 많이 어느 정도 썼는데 실적은 2분기에 반영되니까 이 약간의 시차가 있어서 1분기는 안 좋고 2분기부터 실적은 좋을 것 같고, 일매출 한 지금 5억 정도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나온다고 하니까 300억 정도 이익은 좀 기여하지 않을까 분기당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2분기는 또 천공의 아레나라는 핵심 게임 요게 9주년 업데이트도 있어서 매출이 더 나오지 않을까 보고요. 또 신작 게임이 나오는데 제노니아, 근데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다들. 예. 그렇지만 이제 국내 쪽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요거의 성공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잘 인정을 안 하죠. 이거 뭐 크로니클 잘 돼도 유지될까 의심을 하는 거고, 제노니아 별로 기대 안 하고, 또 미디어 사업도 지금 적자 부분 때문에 약간 부담 느껴서 주가가 반응이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좀 최악은 지나갔고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도 나오죠. 예. 신작 나오죠. 매출 지속적으로. 예. 지금 크로니클 같은 경우 꾸준히 나와주는 것 같고, 그러나 확인할 거는 제노니아가 일단 성공할지, 미디어 사업부 적자 개선이 좀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애널리스트 분은 연간 100억 규모의 적자가 좀 축소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실적이 안 좋아져 그 PER로 계산을 하기 어렵고, 예, 이익을 더 내줘야죠. 1년에 옛날에 1000억씩 벌던 회사인데 많이 이익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 회복까지는 좀 시간 필요하지만 게임이 좀 최근에 흥행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고요. TLB는 이제 그 PCB 업체죠. 그래서 메리츠에서 보고서가 나왔고요. 1분기 실적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뭐 오히려 좋기보단 나쁠 수밖에 없죠. 지금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이 회사는 좀 DDR5 매출 비중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예, DDR5가 잘 팔린다면 모멘텀을 받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DDR5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반기는 너무 기대할 건 없고 하반기를 기대하자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예요. 하반기는 영업 환경이 좀 구조적으로 예, 좋아질 것 같아. 또 인공지능 확산되면서 DDR5나 이런 거 수요가 늘겠죠. 그래서 동사의 점유율 확대가 좀 예상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동사의 또 하이엔드형 메모리 모듈 PCB 수주 확대도 기대가 되고, 예, 그리고 업황도 저점을 좀 통과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DDR5가 이게 스펙 성능 상승하면서 메모리 모듈 PCB에도 신공법을 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실적만 보면 뭐 너무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비싸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회사의 구조적인 변화에도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TLB는 DDR5하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주가는 많이 내려와서 지금은 좀 저밸류 구간은 맞습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형님들이 살아나야 돼요. 이 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그쪽이 살아나야 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좀 간에 삼성 하이닉스 이렇게 좀 버벅된다면 조금 더 시간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예, 하반기부터는 또 업황 개선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또 맞아 떨어진다면 주가는 또 회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SKC인데 DB금융투자의 정지현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14만원 제시했고요. 1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다만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예고를 했고, 2차전지 소재가 역시 중요하죠. 동박이 제일 중요한데 동박 수요 회복도 되고, 또 요새 뭐 테슬라 공급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수익성 좀 개선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화학 부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의 동박 설비가 올해부터 가동이 돼요. 이게 전력비가 중요하거든요. 동박은 전기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하반기 이후로 이 말레이시아 비중이 늘어난다면 수익성은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또 실리콘 응급제 우리 다 공부해봤죠. 기억나시죠? 실리콘 응급제랑 글라스키파 함께 배우기 시간에 공부를 했던 건데, 요 내년 이후부터 좀 상업 가동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이제 좀 보실 필요는 있고, 반도체와 2차 전지
25년도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 정도 되니까 그때 기준으로 PBR이 1.5배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후 기준으로는 주가가 저렴한 편입니다. 네, 지금 기준으로는 싼 건 아니에요. 네,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2년 후에 이익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때는 싸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25년 예상으로 PBR 자산가치 대비해서 한 1.5배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다소 비싸다라고 보시고, 또 조정 오늘 좀 많이 흔들렸죠. 조정이 나온다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단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에 꼭 투자하실 때 오늘 많이 빠지잖아요. 오를 때는 절대적으로 좀 쫓아가지는 꼭 마시고 꼭 기다리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워낙 이제 많이도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방문 후기인데 KB증권에서 다녀왔고, 인디아가 이제 세계 최대 인구가 되겠죠. 인도가. 예. 근데 이렇게 인구 많으니까 야 이거 여기다 소비재만 수출해도 중국 옛날처럼 돈 많이 벌겠구나 이럴 수 있는데, 약간 다른 게 있대요. 인도네시아 소득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중산층 이상 계층의 구매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신흥국들이 이제 가장 먼저 현지 기업들 육성할 수 있는 분야가 보통 진입 장벽이 낮은 곳이 소비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 이제 소비재 기업들이 좀 많은데, 근데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네 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의심을 좀 했나 봐요. 이게 요새 보호무역주의가 좀 심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비자 좋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한 것 같고 의심을 해본 거죠. 그래서 협회 담당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는데, 인구와 구매력,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대졸 초임 월급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너무 낮죠. 예.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무턱대고 여기 인도네시아 왔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가 많대요. 수요가 없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 사이클을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다음은 이제 인도네시아, 인도로 가야 되겠다. 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예. 그렇지만 막상 가도 수요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좀 쉽진 않았다라고 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광물 자원 수출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소비재 수입도 제한하려고 한답니다. 광물 자원 지금 수출 막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합작사 만들어서 가져가라 이거죠. 근데 한국 기업들도 옛날에 중국이 좋을 때 유사한 전략으로 화장품, 식품 등을 수출하려고 했는데 정부 관세 때문에 생각보다 인기가 높진 않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국엔 정부의 세금 이 부분이 어떻게 붙느냐도 중요하고, K-팝 K 콘텐츠의 인기는요 그냥 시글치글을 모른대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가 출장 기간 동안 그 요금이 11.4만 원에서 33만 3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비싼 게. 이게 온 전이 다 매진이 됐대요. 아니 월급이 4, 50인데 이 지금 티켓 값이 이렇게 비싸거든요. 예, 그런데도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인기가 많죠. 항상 영화, 드라마 3-4개가 넷플릭스에서 탑 달리고 있고, K 콘텐츠 위상은 굉장해요. 실제 현지에서 그걸 느끼고 왔다고 하고, 어쨌든 미디어 엔터 쪽 보면 관세형을 안 받잖아요. 음식료, 화장품은 공산품이나 관세 매길 수가 있고 가격 측정이 용이한데 콘서트는 쉽지 않은 거죠. 이런 드라마는. 예. 음원 다운로드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형태도 없고, 사실 뭐 노래에 형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노래를 듣고 상상도 하고 하는 거죠. 콘서트 비용도 130만 루피아가 넘는 가격에 여기에 관세를 부과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관세 부과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안 가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관세가 더 부과되더라도 이쪽에 콘서트 가격에 나 콘서트 흥행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어차피 또 유튜브 통해서 보면 비용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미디어 엔터 산업이 가장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 예. 그리고 관세가 설마 여기에 부과가 돼도 무형자산에 이런 이제 인디아나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결국 흥행을 하게 된다면 그걸 또 발판 삼아서 글로벌 인지도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엔터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대체 불가능합니다. 블랙핑크를 누가 대체하겠어요? 한국 드라마 누가 만들 겁니까? 대체 안 돼요.
그래서 보호무역지대에 가장 우리 한국이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산업이 엔터 산업이다. 맞는 얘기죠. 다만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은 되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뭐 이 엔터 산업의 해외 진출도 더 가셔야 될 수 있어서 장기 관점은 긍정적인 것 같고, 이게 블랙핑크 자카르타 콘서트 현장이래요. 정말 엄청나죠. 예. 이 비싼 가격에도 그냥 꽉 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터가 괜히 가는 건 같지는, 오늘은 하이브가 또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 아무튼 엔터 산업은 대체 그냥 불가능한 산업이다. 예.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드라마 만들 수는 있겠지만 한국 드라마만에 그걸 만들 수는 없어요. 따라서. 그래서 엔터, 미디어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번 인도네시아 이제 갔다 온 그 탐방으로는 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걸 대체할 수 없고 관세 매기기는 더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좀 끝나면 제가 또 시황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장이 마감을 했네요. 예. 오늘 일단 이제 코스피가 2459포인트에 급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참 2500은 못 넘어가요. 지금도 보시면 거의 왔다가 결국에 오늘 다시 한번 좀 이제 밑으로 급격하게 뭐 이런 모습처럼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근데 반대로 코스닥은 여전히 강합니다. 오늘도 덜 빠졌어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예. 지수가 저점에서 200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서 엄청난 강세장입니다. 사실 코스닥은 이제 보시면. 예. 그래서 정말 센 지금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코스닥도 좀 동반해서 빠졌고, 여전히 개인 장세인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은 아주 그냥 퍼 부어버렸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를.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외인 힘이 세죠. 코스피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급락세가 좀 연출됐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개인들 어쨌든 오늘도 매수가 많으면서 잘 좀 버텨줬던 하루가 아니었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오늘도 철강주, 그리고 오늘은 전기전자, 삼성전자 같은 대표 IT를 그냥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고, 다만 오늘도 제약바이오는 좋았죠. 예, 제약주나 IT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를 했고, 기관들은 어쨌든 오늘 동반해서 대량 매도로 지수 하락을 좀 부추겼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주만 어쨌든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주요 주체들이. 그리고 오늘은 히토류 관련주들이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그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그거의 보복 조치로 히토류 그 네오디움이라고 있거든요. 그 모터 있죠. 예,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이라고 하는데, 예,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차. 그거를 이제 그게 희귀 금속인데 요거 수출 규제한다라는 내용의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 나왔고, 또 동반해서 뭐 이렇게 니켈 관련주들도 오늘 크게 올랐던 것 같아요. 뭐 북한 광물자원, 그러니까 이 히토류와 좀 관련된 희귀금속 관련주가 오늘 좀 셌고요. 오랜만에 또 렌터카 업체들이 오늘 케이카가 좀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좋았고요. 2차 전지에서는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좋았고, 요새 근데 SKI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분위기 좋죠. 정말 제일 못 났었죠, 사실 그동안. 예, 얼마 전만 해도 이렇게 뺐거든요. 근데 정말 4만원까지 뺐다 지금 2배 올랐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올라가는 거는 IRA 법안, 또 수율 향상,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어쨌든 이제 정말 오랜만에 좋은 분위기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일단 이 분리막 회사들 주가가 오늘 좀 좋았고, 덕산테크노피아는 사실 이제 반도체인데 이 회사도 전해액 사업 하잖아요. 뭐 우리 함께 배우기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반도체 주들이 오늘 좀 안 좋았는데, 덕산테크노피아는 아마 전해액 기대감으로 오늘 좀 오른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오늘 CIS 이제 2차전지 장비는 좀 안 좋았고, 삼성 SDI가 오늘 좀 안 좋았어요. 삼성 SDI가 어제는 좋았는데 뭐 이렇게 하루하루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태양광 업체들 중에선 아바코가 좀 많이 올랐고요. 장비 회사.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사실 이 회사는 태양광, 반도체 다 하는 기업인데 오늘은 많이 빠졌습니다. 레이크도 많이 올랐어요. 우리 그 하이케이로 많이 공부했던 기업이죠. 예, 하이케이 이제 관련 기업인데 주가가 아무튼 최근에 뭐 태양광, 하이케이 뭐 이런 게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이 오르면요 언제든지 변동성이 노출되는 거는 꼭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뭐 나빠서 빠졌다 이거보다도 예, 과하게 좀 오른 좀 됐다는 하락이 아닌가 보여지고 통신주는 오늘 좀 버텨줬고요. 백화점 업체들 약간 반등했고 예.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주들은 오늘 좀 일부 좀 빠진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좀 대체적으로 이렇게 견조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삼성바이오가 좀 좋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에이프로젠이나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은 좀 오늘 빠졌던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진 건 인터넷 대표주들 너무 힘이 없어요.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아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뭐 뚜렷한 악재는 없는데 시장의 선택을 전혀 못 받고 있고 조금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주가는 굉장히 좀 이제 낮은 위치니까 기다리시면 되겠지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오늘은 그 가장 강했었던 그동안 그 로봇주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챗봇 관련주도 오늘 좀 안 좋았어요. 챗GPT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별로 없죠.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가 오늘 좀 빠졌는데 아마 BH, LG이노텍 이런 기업들의 또 주가가 또 많이 빠지면서 또 미중 갈등 우려가 좀 일부 있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다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웹툰 관련주가 오늘 좀 안 좋았고요. 카카오뱅크 관련주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 좀 좋진 않았고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보시면 반도체 기업들 뭐 제이스텍, HPSP가 사실 많이 올랐죠 그동안. 그래서 이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좀 빠졌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대부분 좀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그 삼성 SDI가 좀 많이 빠졌고요. 장비주 안 좋았고 예, 오늘 좀 다들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갤럭시 관련주, 마이크로 LED, IT 대표주 예, 오늘 보시면 대부분 안 좋았고 삼성전자가 한 2.5%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LED 관련주도 오늘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골프 관련주, 해운주 뭐 할 것 없이 경기 민감주도요 오늘 그냥 뭐 가릴 것 없이 다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주도 좀 안 좋았고 요새 이제 이쪽 우주 관련주들 되게 뜨거웠는데 오늘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오를 때는 조금 항상 좀 기다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폐배터리 뭐 건설 중소형주 예, 뭐 리튬 관련주들 이 미국의 앨범아이라는 이제 대표적인 리튬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 주가가 오늘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리튬 관련주들, 폐배터리 관련주들 오늘은 조금 빠졌는데 아무튼 대체적으로 좀 광물주도 히토리 관련주 말고는 좀 빠졌고 피팅 관련주도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조정은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 하락을 뭐 반등으로 돌리진 못하고 좀 더 빠졌고 오늘은 그리고 NC소프트가 이 카카오 게임즈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 같더라고요. 게임 왜 뭐 베낀 거 아니냐 너무 똑같다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어요. 표절 시비 이 소송을 좀 제기했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그 부분이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건설기계도 좀 좋진 않았고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뭐 조선주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이 요즘에 좋았는데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도 좀 일부 많이 올랐던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특히 이 테슬라 관련주들 좀 빠졌고 화신도 오늘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대부분 안 좋았고요. 또 오늘은 이렇게
전체 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무거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지금 고용 지표가 되게 안 좋거든요. 미국의 고용 지표 뭐 ADP 민간 고용자 수, 졸트 뭐 구인 건수 이런 것들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단단하던 미국의 고용이 좀 망가지는 조짐이 나옵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그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고물가 시대에는 경기 침체 우려는 이게 증시의 악재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가를 낮추고 금리를 낮춰주기 때문에 실제 미국 금리가 급락하고 있어요. 지금 하반기까지 3번 금리 인하에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근데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이제 경기 침체 오나 보다 두렵거든요. 예. 근데 사실 작년에 그걸 미리 반영해서 빠졌지만 이제 또 막상 온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만 시장이 아주 크게 망가지진 않아요. 그래서 예. 이 고물가 시대에는 경기 침체를 아주 나쁘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기 조정은 나오겠지만 이게 뭐 큰 파장이 생겨서 뭐 신용 시스템이 가고 이러면 또 문제가 되겠죠. 은행 또 터지고.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면 어쨌든 단기 조정 후에는 다시 한번 낮아진 금리, 낮아진 물가로 인해서 시장은 또 좋은 분위기. 과거에 70년대가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러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일단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월 12일 날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가 있거든요. 다음 주. 그게 일단 또 한 번에 고민 좀 되겠죠. 예. 이번 주에 또 고용 지표 금요일 날 있고요. 자, 일단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은 뭐 다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고. 일단 뭐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야, 오늘도 대단합니다. 정말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아마 에코프로비엠이 오후에 또 올라가면서 낙폭을 좀 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대단한 지금 모습이고 지금 시총이 24조입니다. 24조. 카카오도 이제 눈앞에 있어요. 예, 카카오도 이제 아마 역전을 할 것 같고 셀트리온 위에 있고요. 지금 대단한 질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질주를 계속하고 있고 예, 그리고 오늘 LNF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네요. 삼성전기가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다시 빠져버렸고 그리고 HMM이 여전히 좀 좋진 않은 상황이고 하이브가 오늘 좋았어요. 예, 오늘 하이브가 뭐 뚜렷한 호재가 있는 건 아닌데 아까 이제 보고서도 한번 보셨지만 엔터산업이라는 게 무형제니까 보호무역과 상관이 없죠. 관세를 매길 것도 아니고 그리고 SM이 어쨌든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가 또 약간의 대장주 성격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또 하이브가 제일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만큼은 하이브가 좋은 좀 분위기. 또 지민이 빌보드 1위 했잖아요. 사실 이건 어제 나온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어쨌든 예,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빌보드 이제 새 역사. 예,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주가 좋았고 또 뉴진스도 있고 그래서 좋은 분위기 이어졌고 그래서 하이브가 굉장히 돋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SKI 테크놀로지하고 다만 애플 관련주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BH랑 LG이노텍은 아예 힘을 못 쓰고 있고 옛날에는 사실은 LG이노텍이 좋았고 삼성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좀 바뀌었고 BH도 최근에 올랐는데 뭐 다시 주가는 또 좋은 위치로 그러니까 좋은 위치라는 건 좋은 주가 위치 있죠. 좀 싸지는 그런 위치인데 물론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짜증나죠. 또 빠지니까. 그렇지만 오늘 아마 LG 이쪽 애플 쪽은 미국과 중국 이런 뭐 히토류 또 막 다툼 지금 대만의 차잉원 총리가 저기 가 있잖아요. 총통이 미국에 예, 하원 대표 만나러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심기를 또 건드렸다 뭐 이러면서 중국이 또 세게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좀 약간은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 바켓 좀 빠졌고요. SKC는 오늘은 좀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증권주 안 좋았고요. 한솔케미칼도 뭐 앞으로 괜찮아질 거는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좀 반도체로 주가가 한번 좀 충격을 좀 받은 것 같고 로봇주가 안 좋았죠. 레인보우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생명, 생모주도 좀 안 좋았고요.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안 좋은 장에도 5% 이상 급등했고
솔브레인도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바이오주들은 괜찮았어요. ST팜도 올라갔고, PNT가 이제 좀 증설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자금 조달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17% 가까이 좀 급등을 해줬고, 동원 시스템즈가 그 원통형 캔, 예, 그거 이제 만드는 걸로 이제 그 기대를 좀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주가가 15% 정도. 예. 요거 그리고 그때 알루미늄 박 할 때도 한번 나왔던 기업이죠. 예. 근데 오늘은 어쨌든 원통형 배터리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요새 또 전해액 관련주 엔캠도 좋고요. IS 동선은 좀 많이 빠졌고, 솔루엠도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제이오는 오늘 좀 빠졌고, 제이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쪽이 되게 안 좋았네요. 오늘 그러니까 반도체, 인터넷, 또 중국 관련 기업들, 뭐 애플주 이런 섹터들은 오늘 상당히 좀 안 좋아온 흐름이 좀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자 매수 같은 경우는 그 어제가 4월 5일이었죠. 예. 어제 되게 좀 이제 내부자 매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저스템이라고 한번 우리 좀 공부해봤죠, 그때 한번. 근데 이 기업이 고대용 사회이사가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400만 원이니까 뭐 아주 적은 금액이라 너무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들어왔고, SK 스퀘어도 요새 좀 많이 빠졌죠. 하이닉스 이제 연동이 되니까. 근데 여기 대표이사가 이제 2억 정도 들여서 어쨌든 장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요즘에 계속 사고 있고, 삼성화재도 김준하 부사장님이 3,600만 원 정도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KTNG도 이상학 부사장이 2,500주 2억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주가들이 다 빠진 기업들이잖아요. 보시면 DGV 금융지주도 요새 안 좋죠. 그러니까 여기 전무 두 분이 어쨌든 이렇게 장내 매수를 했으니까, 이렇게 그 어제 장내 매수했던 기업들이니까 요것도 한번 어제 기준입니다. 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좀 고생들 하셨고,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아무튼 또 시장 일단 그 증시가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지고 있어서 약간의 하락 압력은 좀 단기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받을 수 있지만 뭐 도망갈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게 맞고, 너무 좋을 때는 좀 흥분하지 마시고 항상 그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요새는 이제 코스닥 너무 좋으니까 이제 좋은 쪽에 막 움직이잖아요. 또 막 이렇게 공부했고 괜찮게 봤던 기업이 막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하고 이러면 막 사람이 또 흥분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주식은 하방을 보시고, 내가 먼저 남들이 좀 소외받고 있는 거를 좀 미리 이렇게 투자를 해놓는 게, 그게 나중에 가서는 좀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러려면 나중에 남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주가 올라가려면. 그러려면 당연히 통찰력도 좀 있어야 되고, 기업에 대해서 리서치도 잘 해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싼 기업이 있고요, 싸지만 앞으로 좋아질 기업이 있거든요, 어차피. 예. 근데 많이 빠졌는데 계속 나빠질 것도 있고, 예. 근데 그 중에 선택입니다. 싼데 앞으로 뭐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유지하고 고배당 주고 여기를 내가 선택해도 되고, 지금 뭔가 소외받고 있는데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얼마 전에 풍력이 그랬잖아요. 풍력주가 요새 또 갑자기 올라가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안 갈 때 내가 좋아질 거를 미리 투자를 해놓는다거나 배당 목적으로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각자 스타일에 맞게 고민하시되, 제일 주의하실 건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질 걸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이런 부분은 각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저는 어쨌든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고요. 함께 배우기는 아마 이번에는 배터리 장비 쪽 지금 자료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함께 배우기는 배터리 장비 쪽으로 한번 이번 주는 준비를
해서 또 토요일 날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